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각각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편견 없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면 편견 가득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시모는 고졸 출신인 저를 줄곧 무시하곤 했는데 뜻하지 않은 기회로 한 방 먹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학벌과 능력에 목매다가 결국 자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시모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느냐고,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대학 졸업장이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쪽에 관심이 많았고 손재주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케이크 전문점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꿈을 위해 틈틈이 공부하고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매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차별성 있는 레터링 케이크를 만들며 일에 관한 자부심을 키워갔어요. 워낙 미래에 관한 목표가 뚜렷하고 확고하니까 부모님도 전적으로 믿고 도와주셨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라서 굳이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시모의 날카로운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그래, 듣자하니 케이크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던데? 네, 전문 레터링 케이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장은 카페처럼 운영되고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케이크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봤자 그냥 케이크 파는 고졸일 뿐이지 않니? 내가 이런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이야.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어. 남들은 어떤 며느리냐고 궁금해하는데 당당하게 말도 못한다. 내가 누구니? 나 변호사야. 나 정도 되면 입이 떡 벌어지게 잘 나가는 며느리 정도는 얻어야지. 내세울 거라고는 너희 집 돈밖에 더 있어? 쥐질이도 공부를 못했니? 아무리 못했어도 대학은 나왔어야지. 돈만 있으면 들어가는 게 대학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학도 안 나오고 어쩌자는 거야? 주변에서는 며느리 자랑 좀 해보라고 성화인데 고졸이라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알아서 둘러댈 테니까 너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눈치 없게 끼어들지 말고. 너 앞으로 네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막말로 사돈 내 돈 아니었으면 이 결혼 어림도 없었어. 엄마, 무슨 말이 그래? 학벌이 사람보다 중요해? 우리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 좀 가려서 할 순 없어? 그러길래 여자 보는 눈을 키웠어야지. 너네 자식 맞니? 어쩜 이렇게 해도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을 수가 있어. 나한테 좋은 시어머니 노릇 바라지 마.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 애를 데리고 와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어디가 어울리지 않다는 거야? 엄마는 그저 학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괜한 트집 잡는 거잖아. 이럴 거면 끝까지 반대하지 그랬어. 장인 장모님 돈 보고 결혼 허락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지 마. 엄마가 변호사면 뭐해? 이 사람은 적어도 엄마처럼 속물은 아니야. 돈에 환장한 엄마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 뭐야?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착한 내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이 사람 탓하지 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네, 맞습니다. 시모는 제가 고졸이란 이유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냐고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땅과 건물을 여러 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고졸인 게 마음에 안 들지만 돈 많아서 나쁠 게 없겠다 생각한 거죠. 거기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건물에 공짜로 개인 로펌까지 차릴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시댁과 우리 집안의 차이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많은 대신 학벌이 대단하지 못했고 시댁은 돈이 없는 대신 학벌이 좋았습니다. 시부는 대기업 다니시다 퇴직하셨고 시모는 변호사로 작은 로펌에 다니셨죠. 남편한테 듣기로 시모에게는 큰 야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동기들처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로펌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돈과 백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개인 로펌이라도 차리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졸이란 이유로 구박하는 시모인데 왜 결혼했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모의 연기력에 속았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글쎄 돈 많은 집안과 사돈 맺고 싶어서 좋아하는 척 인자한 시어머니 척 연기한 탓에 깜빡 속았던 거죠. 결혼하고 아빠 건물에 개인 로펌을 차리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남편이 대신 나서서 시모와 싸우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 온 이후 남편과 시모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 봐 남편 선에서 대신 시모를 막아주기도 했고 시댁의 관리를 최소화했어요. 꼭 가야 할 때는 되도록 본인 혼자만 다녀오라고 했고요. 저를 위해서 노력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괜찮아? 아까 엄마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 마음에 담아둘 것도 없어. 학벌 그게 뭐라고. 나도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뭐.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뭐해? 그거 없어도 일에 만족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엄마가 이렇다니까. 꽉 막히고 고리타분해.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며느리 들이는 것도 아닌데 그깟 학벌이 뭐라고 매번 저러는지. 난 괜찮아. 어머님 뭐 이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어. 자기가 이렇게 든든히 내 편은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시원하게 해주는데 마음에 담아둘 게 뭐 있어? 하나도 신경 안 써. 대신에 조금 걱정은 돼. 시댁에 갈 때마다 자기랑 어머님이랑 싸우는 것 같아서.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괜한 거로 자꾸 트집 잡는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다 엄마가 자초한 거야. 그러니까 혹여라도 자책하거나 그럴 거 없어.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잘못은 엄마가 한 거야.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앞으로 부모님 생신 챙길 거 없어. 집은 나 혼자 갈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 축하해주고 싶어서 직접 케이크까지 만들고 찾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굴면 안 되지. 엄마는 시어머니 대접받을 권리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생신 때 찾아뵙지 말고 그냥 용돈만 드리자. 그게 낫겠어. 나도 능력과 학벌만으로 사람 가리는 엄마 보기 싫어. 우리 남편 정말 든든하죠? 정말 남편 덕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벌로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는 시모가 밉고 싫었지만 남편이 울타리처럼 다 막아주니까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시모 편을 들었다면 가차없이 이혼했겠죠. 제가 남자 하나는 참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모가 밉다가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준 거는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저 때문에 남편이 시부랑 사이가 틀어지고 마음고생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 잘못이 아니라며 확실히 짚어줬습니다. 다 시모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조금도 상처받지 않게 살뜰히 챙겨줬어요. 시모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남편에게 너무 고마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잘하면 조금이라도 며느리로서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냥 시모를 피하지는 않았어요. 가족 행사는 되도록 챙기면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한결같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는 참고 노력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로서의 할 도리?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 제 할 말 똑 부러지게 하며 잠자코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대신에 남편이 나서줄 때도 있었고요. 법적으로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지 사실상은 남보다도 못한 고부 사이였습니다. 그저 남편과 저 우리 둘만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6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시모와 달리 살가운 성격으로 저와 사이가 좋았어요. 하루는 우리 집에 놀러와서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때 곧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수, 나 내년에 결혼해요.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도련님. 저번에 만난다는 분이죠? 네, 맞아요. 내 동생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축하한다. 그럼 오늘 결혼할 사람이랑 오지 그랬어? 같이 식사나 하게. 그럴까 했는데 일 때문에 못 왔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말에 부모님께 소개해드릴 거야. 형이랑 형수도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때 정식으로 소개해줄게. 아, 집에? 시댁이란 말에 남편은 순간적으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일이 있어서 집에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러자 도련님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시모 때문에 가기 꺼린다는 것을요. 혹시 엄마 때문에 그래? 하긴 엄마가 형수님한테 심하게 구시긴 하지. 정말 우리 엄마는 왜 그러나 몰라. 우리 형수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정 어려우면 굳이 안 와도 돼. 미안하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괜히 가면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 엄마가 좋은 소리 할 사람도 아니잖아.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소개해줘. 그때 정식으로 소개받지 뭐.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그런데 가능할지 모르겠어. 여자친구가 워낙 바빠서 결혼 준비하는 것도 빠듯할 것 같거든. 어찌나 바쁜지 남자친구인 나도 얼굴 보기 힘들 지경이야. 어쩌면 상견례 때 보게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말은 한번 해볼게. 시동생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동생과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인데 모른 척하게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기 때문에 시댁에 방문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동서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남편과 시동생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지만 저는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날 시댁에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시모가 저를 좋게 대하지 않겠죠.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구박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든든한 남편이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저도 마냥 가만히 당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고 예비동서만 보고 오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거기다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인데 거기서 제게 뭐라고 할까 싶었어요. 본인 이미지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하겠지 싶어서 남편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굳이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예비동서가 너무 궁금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시동생에게 형수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주말에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때마침 도착한 시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옆에 시동생과 결혼할 예비동서가 서 있었고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동서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형수,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 인사해. 여기는 우리 형이랑 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런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본 적 있나? 예비동서는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동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생전 처음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한 얼굴이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착각한 것 같다고 웃어넘겼어요. 우리 부부는 도련님 예비동서와 함께 시댁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예비동서를 보고 버선발로 나와서 격하게 반겨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와요. 오늘은 힘들진 않았어요? 세상에, 듣던 대로 미인이네. 우리 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예비동서를 보고 세상 반갑게 맞아주는 시모.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있으니까 예비동서보다 못한 환영을 받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 어느 정도 이미지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예비동서는 너무도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뭐지 싶었습니다. 살짝 질투도 났고요. 시모가 뭘 잘못 먹었나? 결혼 전에 이렇게까지 이미지 관리를 하나 싶어서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예비동서 직업이 바로 시모와 같은 변호사였던 겁니다. 거기다 시모가 나온 대학을 졸업한 후배였고요. 그러니 좋아서 환장할 만하죠. 아들한테 듣기로 나와 같은 변호사라고 하던데 세상 참 좁기도 하지. 우리 새아기가 글쎄 나랑 같은 대학을 나왔다면서 후배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될 줄이야. 식사하는 내내 시모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연신 호호호 웃어대기 바빴어요. 그냥 예비동서의 얼굴만 봐도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상 흡족해 하는 얼굴로 예비동서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표정이 바로 싹 변하더니 일부러 저 들으라고 비비꼬아서 말하더라고요. 이제야 며느리가 좀 제대로 들어온 것 같네. 아무래도 내 직업이 변호사고 배움이며 지식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대단한 며느리들인 줄 알아. 그래서 며느리 자랑 좀 해보라고 하는데 어디 말할 게 있어야지. 창피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겠다. 당당하게 며느리 자랑할 수 있겠어. 듣기로는 잘 나가는 로펌에 있다면서? 정말 대단해.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 자식 농사 성공하셨네.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것도 힘든데 변호사까지 만드시고 미모며 학벌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니? 거기다 둘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어? 천생연분인가 보다. 우리 앞으로 식상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말고 정말 엄마와 딸처럼 친하게 지내자. 내가 아들만 둘이라서 딸이 있는 집이 늘 부러웠거든. 뭐 능력이야 두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일적으로 의논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물어봐도 괜찮아. 우리 새아기와는 달리 난 개인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 게 전부지만 그래도 그간 많은 재판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은 줄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니. 그렇게 신경 써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로펌만 다닐 뿐이지 아직 한참 부족해요. 어머니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형 로펌 다니는 거면 그만한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건데 겸손하기까지 하네. 나는 늙고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어. 나보다 새아기 능력이 훨씬 더 좋고 그래도 괜찮다면 뭐든 도와줄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며느리 겸 대학 후배인데 뭔들 못해주겠어. 아주 대단한 며느리 사랑입니다. 저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이 예비동서한테는 쓸개고 간이고 다 내어줄 것 같이 굴더군요. 어찌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던지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한 말에 기분이 팍 상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저리 티를 낼 수 있는지. 남편 역시 저와 같은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도련님은 우리 부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눈치만 봤고 예비동서는 시모의 말에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는 듯 생각하다가도 이내 멋쩍은 웃음을 짓곤 했어요.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비동서 앞에서 저를 대놓고 깎아내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그런 것도 아니고 은근히 돌려가면서 무시한 꼴이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처음 인사로 온 예비동서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때 도련님께서 싸늘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도련님 아니었으면 처음 인사하러 온 날 싸우는 걸 보여줄 뻔했어요. 아무쪼록 무사히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뒷정리를 시작하였고 예비동서가 조금 거들어 주려고 하자 시모가 손님이 치우는 거 아니라면서 저더러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비동서한테 후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마침 본인이 중요하게 상의할 말이 있다면서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저 빼고 가족과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먹으며 결혼 준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모가 따로 예비동서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게 차를 한 잔 더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마실 차를 준비해서 시모와 예비동서가 있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말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뭔가 내 이야기를 한 건가 싶은 분위기였어요. 저를 보고 당황스러워하는 예비동서의 표정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곁눈질로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놀랄 것 없어. 이런 건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쟤는 고졸이라 우리가 나눈 대화가 뭔지 전혀 몰라.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해도 돼. 시모의 말에 예비동서는 제 눈치를 살피며 멋쩍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때 눈치챘어요. 아, 내 이야기한 거 맞구나. 예비동서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감이 왔습니다. 보나마나 고졸 출신이라고 깎아내렸겠죠. 참, 할 일도 없죠. 그런 걸 굳이 들어와서 떠벌리고 본인 큰 며느리 흉보는 게 뭐 좋다고. 본인 체면도 같이 깎여져 간다는 걸 모르는 눈치인가 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리석게 구는구나 싶었어요. 더 있다가는 예비 동서 앞에서 안 좋은 꼴 보일 것 같아서 일이 있다며 그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친정 부모님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어디서 뵐지 연락을 드렸는데 변호사가 왔다며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진행해야 할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 그 일로 정신없어 하셨거든요. 소송건으로 변호사랑 건물 둘러보실 테니 기다렸다가 식사할 곳으로 같이 이동하면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이 계신 건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뜻하지 않게 예비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마침 나와 계셨네. 음식점에서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겸사겸사. 기다렸다가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지. 그나저나 변호사님은 어디 계셔? 건물 다 살펴본 거야? 다 끝내고 나오는 길이야. 저기 뒤에 나오시네. 아빠의 말씀에 고개를 딱 돌린 순간 낯익은 얼굴이 띄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비동서였어요. 서로를 알아보고 우리 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예비동서? 어머 세상에, 예비동서가 우리 아빠 소송 진행해주는 변호사구나. 세상 참 좁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 그때 잘 들어갔어요? 남편이랑 일이 있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나왔는데. 그러게요. 이야기 많이 못 나눠서 아쉬웠어요. 형님 말씀대로 세상 정말 좁네요. 아, 그래서 제가 형님 얼굴이 낯익다고 느껴졌나 봐요. 아, 그렇네요. 내가 우리 아빠를 많이 닮긴 했죠? 어쨌거나 우리 아빠 소송 잘 부탁해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에 놀랐지만 이내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시모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못 나눠서 아쉽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라도 얼굴 봐서 좋다 싶었어요. 아빠 소송 잘 부탁한다는 인사와 함께 나중에 또 보자고 인사하고 헤어지려는데 예비동서가 주춤하더니 살며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차 한잔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시모 관련해서 꼭 전할 말이 있다면서요. 부모님과 식사 약속이 있기는 했지만 예비동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식사하러 가시라고 했고 예비동서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며 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할 말 있다고 해서 당황스러우셨죠? 당황하긴요. 괜찮아요. 그때 이야기 많이 못 나눠서 나도 아쉬웠어요. 예비동서랑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차 한잔 하자고 한 건 어머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사실 시댁 인사드리고 온 뒤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내 이야기 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그때 서재에서 어머님이 내 이야기 하셨잖아요. 나 들어가니까 대화 뚝 끊기고 분위기 이상했는데. 나도 눈치란 게 있어요. 보나마나 내 흉봤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집에 간 거예요. 더 있으면 예비동서 앞에서 뭔 일 날 것 같아서. 그때 계속 내 눈치 살피던데 마음 쓰여서 생각이 많아졌나 보네요. 괜찮아요. 나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좀 그래요. 학벌로 사람 따지고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다른 것도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이야기요? 어떤 거요? 이혼 소송건 하나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찜찜해서요. 뭐가요? 아무래도 그게 형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찜찜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이건 그냥 제 추측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형님하고 아주버님 이혼시킬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이혼이요? 예비 동서는 그날 처제에서 시모와 나눈 대화를 모두 들려줬습니다. 시모가 이혼 사연을 하나 맡게 됐다면서 예비 동서한테 의논하고 싶다고 했대요. 처음에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맡았던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치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으니까 섣불리 의심할 수 없어서 찜찜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저를 만나서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걸 알게 되자 확신한 거죠. 시모가 저를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비 동서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갈 증거를 만들어서 이혼을 주장한 다음에 제 소유의 집과 건물을 위자료 명목으로 가로챌 계획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예비 동서에게 확실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예비 동서에게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지만 시모를 떠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동서한테는 제 부탁이 난처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묻자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본인도 찜찜한 상태여서 확인해보고 싶었고 만약 사실이라면 같은 여자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후 예비 동서는 시댁에 놀러가서 시모를 떠보았고 그 결과를 제게 알려줬습니다. 역시나 예비 동서의 생각이 맞았어요. 시모는 제 돈을 빼앗고 남편과 이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절인 며느리 창피해하더니 이런 식으로 물갈이 하려는 줄 몰랐네요. 이런 시어머니 어떠세요? 정말 소름 끼치죠? 모르면 모를까 다 알게 된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무슨 수를 쓰기 전에 제가 먼저 치고 들어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예비 동서랑 합심해서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구들끼리 다 모인 자리에서 시모의 꿍꿍이를 드러낼 속셈이었죠. 며칠 후 예비 동서와 계획대로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 이혼? 네, 이혼이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사실 남편과 정말 이혼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저 시모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이런 계획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다는 말에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죠. 갑자기 이런 말에서 많이 놀랐지? 미안해. 그런데 나 자기랑 이혼할 거야.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어. 왜?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엄마, 나 모르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왜 그래 정말? 이 녀석이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새롭게 들어올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이렇게 못 배운 티 내야겠어? 그러는 어머님은 얼마나 많이 배우셨길래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학벌만 좋으면 뭐예요? 하는 짓은 수준 떨어지는데? 뭐야? 이게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예비 며느리 있다고 내가 참을 줄 아나 본데 틀렸어. 못 배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 볼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고졸 출신이라 배운 거 없고 눈에 뵈는 것도 없거든요. 네가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내가 이래서 못 배운 인간들을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나 경우 없고 몰상식하니까. 됐고 이혼해.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아쉬워할 줄 알고? 이참에 너 갈아치우고 능력 있는 며느리로 얻으면 되니까 당장 이혼해라. 근데 너 그건 확실하게 알아야 해.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결혼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너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위자료로 한몫 단단히 챙기시려고요? 이걸 어쩌죠? 위자료는 되려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왜 이혼하겠다고 하는지 어머님은 잘 아시잖아요. 나 때문에 이혼한다 뭐 이거야? 못 배운 걸 탓해야지 누굴 탓하고 있어? 그러게 무시당하기 싫었으면 대학 졸업장이라도 하나 쥐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집에 돈도 많으면서. 나라면 네 아빠 돈으로 쉽게 대학 들어가서 졸업장 따내겠다. 변호사라는 분이 말 한 번 어마어마하게 하시네요. 자꾸 저한테 배움이 짧다고 하시는데 저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간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대로 돈만 있으면 그깟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제 의지로 안 간 거예요.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꼭 대학을 나와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죽어라 공부해서 기껏 변호사 됐는데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동기들한테 치이고 돈 많은 사돈한테 엎여서 기생하고 있는 거 무시한 적 있어요? 야!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당신한테 이딴 모욕을 당해야 하는데 그동안 수도 없이 무시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크게 상관 안 했어요. 당신 말에 반응하고 화낼 가치를 못 느꼈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남편이며 도련님이 대신 다 말해줬으니까 나설 필요를 못 느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잘 나가는 동기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많은 열등감을 느꼈을까. 그래서 내게 일이 못나게 구는 거겠지 동정하기도 했고요. 내 귀한 시간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열내면서 낭비하는 게 아까우니까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건 피했는데 이제는 안 그럴래요. 제 인생에서 당신이란 오점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졌어요. 이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한테 있으니 위자료 청구는 제 쪽에서 진행할 거예요. 학벌 가지고 무시 좀 했다고 이혼하겠다는 거지? 그래. 어디 마음대로 설쳐봐. 너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 변호사야. 니까짓게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법이라면 뼛속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한테 어디서 주름을 잡아? 그래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만한 대형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로. 제 변호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네요? 자신 있어 하는 꼴이 아주 우습구나. 네 아빠 돈으로 잘 나가는 변호사라도 구했니? 그런다고 네가 날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어떤 변호사가 와도 난 절대 못 이겨. 제 말에 시모는 콧방귀를 뀌며 한껏 무시했습니다.
그래요? 이미 이런 반응을 다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비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모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어머님 이길 변호사. 뭐?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형님 이혼 제가 맡아서 진행할 거예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거든요. 예비동서는 핸드폰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몇 번 터치하더니 시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서 제게 씌운 다음 유책 배우자로 만들 거라고.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을 위자료로 챙겨올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모는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표정으로 예비동서를 쳐다봤고 남편과 도련님은 크게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엄마, 미쳤어? 창피한 줄도 모르냐고. 어떻게 예비 며느리한테 이딴 소리를 해? 이래서 이혼하자고 하는구나. 이제 어쩔 거야. 엄마가 저지른 짓 때문에 미안해서 아내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붙잡을 명분도 없다고. 엄마가 저지른 죄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해? 그렇게 학벌이 중요하면 엄마 혼자 천년만년 졸업장 쥐고 살아.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자식들 인생을 망치려 들어.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성적 떨어지면 난리치던 거 정말 숨 막혔어. 진절머리가 다 났다고. 엄마란 사람이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미혼하고 난 내 엄마니까 어떻게든 이해하고 참았어.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요.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니까. 나도 형이랑 같은 생각이야. 결혼하기 전부터 예비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나 해대고 우리한테 한 것처럼 엄마 손에 쥐고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한 모양인데 어림없어. 내 결혼에 관심 꺼. 앞으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고 엄마도 나랑 형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뭐? 너희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 너희 엄마야.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짓이라고. 세아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랑 같은 변호사면서 무식한 제 편을 드는 게 말이 돼? 너 돈으로 매수당했니? 제가 얼마 준다고 하든? 아니요 어머니. 돈 한 푼 안 받고 변호할 생각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돈과 권력에 약한 분이시잖아요. 쓸모가 없어지면 저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손절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변호사라는 말 듣기 거북하네요. 저는 어머님과 같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 식사할 분위기도 아니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형님, 나중에 연락할게요. 예비동서는 마지막까지 깍듯하게 시모에게 인사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를 도련님이 따라서 나갔고요. 저 역시 옷과 가방을 챙긴 뒤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지금 본인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시죠? 그깟 학벌이 뭐라고. 자식이면 며느리한테 버림받으셨네요.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꼭 원하는 며느리 들이시기 바랄게요. 참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겠네.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더는 며느리 못 들이시겠네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조롱하며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모는 큰 충격을 받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집에 들어온 남편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시모 대신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사과했고 눈물로 모든 걸 전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시모에게 한 방 먹이려고 한 말이지 정말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고맙다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약속했죠. 앞으로 시모랑 얽히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요. 본인 역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엄마 없는 셈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그 뒤로 시모와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도련님도 마찬가지죠. 아, 더는 도련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동서와 예정대로 결혼해서 이제는 서방님이 되었거든요. 서방님은 남편과 시모와 연을 끊었고 예정대로 동서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모 밑에서 늘 비교당하고 공부와 점수에 채찍질 당하며 힘들게 컸는데 착하고 따뜻한 동서를 만나서 참 잘됐다 싶어요. 비록 시댁과는 손절했지만 우리 부부는 서방님 동서와 종종 만나서 식사하고 놀러도 다니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참, 시모는 저희 아빠 건물에서 쫓겨났어요. 그동안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시모가 너무 괘씸해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고 손절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재계약 없이 시모를 쫓아내셨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시모의 말년이 참 고소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